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1.25%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1.25는 우리나라 역대 최저금리이기도 합니다. 이 저금리 시대, 과연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게 유입되는 만큼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꾸준한 수요가 있는 알짜 지역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 부동산 투자 황부자,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정보 많이 마련했으니까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로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자, 앵커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현금도 넘쳐나고 좀 살기 좋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불황이랍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고 하네요. 근데 가만히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아, 이게 호황이구나, 우리 살기 좋구나 이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도 우리는 이만큼 잘 살게 됐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어떤 경기 상황이든 간에 돈을 버는 사람은 번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도 돈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황진현 대표의 이슈 저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내용 참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가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대표님? 네, 오늘은 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여하튼 며칠 전에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했고 다음 달 초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다음 달 초에 이제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역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의도로 이런 거 실행하려고 하고 전문가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경제. 공공택지 안에서, 요 말 중요합니다.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는 제도 중에 좀 틀린 것이 있죠. 이 내용하고 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 발표를 하는데 원래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땅을 불화받고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제 민간택지까지, 민간택지에서 민간기업이 땅을 매입을 하고 건설한 그 주택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내용이 정부에선 이런 의도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내 집 마련 문턱이 낮아지며 시세 대비 반토막 수준의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10억짜리 주택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 옆에다 이제 5억짜리를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변의 가격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수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분양가가 내려올지 아니면 이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따라 올라갈지 그 내용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공급 부족 우려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의 걱정입니다. 시장의 걱정이고 뭐 일반적인 생각이 되겠죠. 민간 업체가 분양을 하는 가격을 당신들 이익을 좀만 줄이고
이만큼만 분양을 해. 그러면 이제 건설업체의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업체는 공급 자체를 줄이겠죠. 건설하는 거. 그래서 현재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자, 무주택자들이 대거 분양 시장으로 몰리면서 청약 시장이 과열될 거다. 이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무주택자들, 그냥 무주택자들이 아니라 이 앞에 현금 보유력이 강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처음에 보증금, 계약금 10%를 걸어야 될 것이고요. 뭐 중도금이나 무이자 처리한다고 쳐도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는 그 중도금 대출을 뭐 담보대출로 전환한다고 해도 총 30% 정도의 현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3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동원이 가능한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으로 대거 몰릴 거다. 야, 요 정도는 이제 전부 다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어떤 그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예상을 해봅니다. 그 문제점을 예상한 전문가들 예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벌써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한다니까 서울의 집값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준이 전체적인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신축 기준으로 많이들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서울의 집값이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은 30년 된 아파트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오고요. 주차하러 내려가면 뭐 밖에 주차하려면 3열, 뭐 2열 주차를 해야 되고 차 한 대 빼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빼주세요. 이런 얘기 해야 되고 이런 집에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주차도 뭐 한 세대에 2대가 될 수 있고 이런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서로들. 그거를 여기는 양질의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지금 길을 많이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요 걱정은 당연할 것 같아요. 자,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매달리다 보니 부작용이 생긴다. 요 부분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자,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공급 물량을 활성화해서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 자, 서울 같은 데 아니면 지방 대도시 같은 데는 새로 택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올릴 만한 땅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노후된 주택들을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해서 세대수를 늘려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규제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힘들어져서 공급이 많이 축소가 될 거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고요. 정부가 근본적 해법인 공급 확대 대신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나서자 역작용이다. 자, 여지껏은 수요 규제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뭐 세금 규제를 한다든가 신규로 주택 그 매수 시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대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요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바로 지금 4년 이하의 아파트가 가장 큰 가격 상승폭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아까 전장에서 얘기했던 양질의 주택이에요. 양질의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 공급이 줄어들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4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런 건 이제 뉴스 기사들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날부터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상승했다. 자, 준공 5년 이내 아파트 비율이 높은 강북 뉴타운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 재건축, 재개발 원활하게 진행 안 되면 기존 새 아파트들 희소 가치 상승 등등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전에도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 공급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민간 업체들이, 건설업체들이 이제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 중에서도 신축이 되는 아파트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 이것도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하는데 그럼 민간택지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양가는 토지 비용에다가 건축 비용 더하고요. 그리고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하면 분양가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하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원하는 만큼 못 올려서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토지 비용을 낮춘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땅값이 떨어진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안 오른 적은 있어도. 그러면 이제 토지 비용을 낮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 같고요. 자, 건축 비용을 낮춘다. 건축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자재죠. 자재하고 인건비입니다. 자, 인건비는 지금 많이 상승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다시 내려가기는 힘들 거고요. 그러면 자재에서 낮춰야 되나? 자,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의 인건비도 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재값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 비용 또한 여기서 가격을 낮추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낮춰야 되는데, 야, 이거 낮출 수 있죠. 낮출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낮춰서 당신들 이윤을 조금만 가져가시고 건설하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업체에서 그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건설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건설사 적정 이윤 또한 쉽게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급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제도는 아닙니다. 기존부터 있었죠. 자, 1977년 처음 도입돼서 1907년 이미 민간 택지까지 확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죠,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놓고 야, 분양가 요만큼만 해. 이러진 않았어요. 이러진 않는데 HUG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HUG라는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회사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냐면 보증을 서줍니다. 보증을 서주는데 이제 민간업체에서 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을 서줘요. 분양보증을 서주고요. 자, 이 건물이 책임지고 지어질 겁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건물을 못 지면 내가 대신 시공을 해줄게요. 라고 하는 시공보증도 서줘요. 이런 분양보증과 시공보증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를 믿고 청약을 진행하고 내가 거기다 중도금도 넣고 잔금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보증이 없으면 일반 소비자들은 불안하겠죠. 불안해서 만약에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청약을 시행하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 보증을 해주는 게 HUG라는 회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데 이 주택보증공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니네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은데 좀 낮춰봐.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낮추면 보증을 서주고 안 낮추면 이제 보증을 안 서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실질적으로 분양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벌써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틀을 딱 걸어놓고 민간 택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실시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이제 대상 지역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호가하는 지역,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서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행령에서 결정된 건 이거죠. 총 31곳의 투기과열지구 모두, 총 31곳의 투기과열지구 모두라는 거는 서울을 다 포함하고요. 서울 다 포함하고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 광명 등등 지금 우리가 투자처로 많이 유망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어떤 분양단지, 이 단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좋은 부분도 있고요.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요거부터 해야겠네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고분양가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파트가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을 하게 되니까 주변의 아파트 값이 덩달아 올라가요. 덩달아 올라가고
그 주변의 아파트, 그 주변 더 넓은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사가 분양을 할 때 보니까 이거 봐라, 금액이 많이 올랐네. 우리는 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가고 옆에도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고분양가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는 청약 당첨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집값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까 요 내용이죠. 그리고 건설사는 오른 가격으로 감안해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진행한다. 아까 저 내용이고요. 아파트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 생성이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한쪽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는 쪽이고요. 다른 쪽은 반대하는 쪽이에요. 찬성하는 쪽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낮은 분양 가격으로 인해 주변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주변이 가격이 내려오겠다는 얘기죠. 이런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요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으면 주변 가격이 내려올지 아니면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지, 그거는 좀 시간 지나면 알겠고요. 자, 일부 청약 당첨자들만 집값 부담이 덜함. 자, 이거는 들만이 아니라 들은, 일부 청약 당첨자들은 집값 부담이 덜함. 이건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이 가능해지는 얘기죠. 이게 찬성하는 쪽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쪽은 이런 내용입니다. 건설사가 주택 공급을 줄이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초래한다.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죠.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고요. 주택 공급을 줄여 공급량 저하가 걱정이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덩달아 주춤할 가능성, 건설사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분명히 순기능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주택을 공급을 안 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그런 역기능도 있을 것이고요. 일단 시행한다고 결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일단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집값이 좀 들썩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정책이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좀 장점이 더 부각되는 정책이길 바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어서요. 황 대표님께서 지역 분석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어디 지역인지 바로 소개 도와주시죠. 네. 자, 오늘은 은평구에 대해서 한번 지역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서울을 크게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면요. 강남보다는 강북이 조금 소외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 강북 중에서도 또 은평구가 소외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좀 더 경기도에 가깝거든요. 은평구가. 그래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교통 여건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도 매매가가 100만 원 이상씩 싸고요. 전세가 또한 100만 원 이상씩 저평가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은평구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유명한 투자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은평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GTX A 노선이죠. 이미 착공식은 가졌고요.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다음은 신분당선입니다. 신분당선은 지금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진행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개발 계획입니다. 그리고 3호선, 6호선 지나고 있어서 이제 명실상 교통의 요지로 변모할 수 있다. 자, 은평구가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교통입니다. 사람들이 직장이 강남에 있고 도예지에 있는데 은평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3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하철 노선이고요. 6호선은
이 은평구하고 용산구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노선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GTX A 노선까지 뚫리고 나중에 신분당선까지 뚫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0년 뒤쯤이면은 충분히 명실상부 교통의 요지로 불러도 될 만한 정도로 변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선들을 보면은 GTX A 노선은 자, 운정을 출발해서 동탄까지 가는데 은평의 연신내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3호선, 6호선은 많은 노선들이 있고요. 은평구 자체 내에.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이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은평구 전체를 통과하는 교통 요지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은평구에 대해 투자를 가장 전망이 밝게 보는 이유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 지도 내용을 보시면 여기 색깔들이 많이 칠해져 있죠. 은평구 자체 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34곳입니다. 34곳이 지정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오는 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거고요.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고 실제 2주가 진행되고 실제 지금 철거가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재건축,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면 은평구 자체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면요. 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꼬불꼬불했던 2차선 도로가 반듯한 4차선이 되고요. 4차선이 8차선이 됩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제 교통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시설에 비해, 그런 시설이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학교나 학원 등 교육시설들이 신설이 되게 됩니다.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아파트들 단지 안에 뭐 초등학교를 품은 뭐 아파트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교나 학원들 교육시설들이 신설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 또한 확장이 되게 됩니다. 또 공원, 영화관들도 여러 여가시설도 신설이 되겠죠. 그리고 상하수도, 전기 등과 같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들도 확충이 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론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의 결론은 이게 인구 유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거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5층짜리 건물을 부시고 30층짜리 아파트를 져요. 30층짜리 아파트를 지면 기본적으로 유입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인구 유입이 된다는 증거로 이걸 꼽을 수 있겠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 가치 상승한다. 자, 어디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려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자, 인구가 유입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지금 은평구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긴 시간을 투자를 하고 보면 은평구의 부동산 투자는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대적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은평구 지역 분석을 해봤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고민 사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화곡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사는 집이 경매가 진행이 돼서 배당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입 신고는 했고 확정 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이직 문제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면 점유의 문제로 배당받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경매가 진행이 되는 전셋집인데 이사를 가도 괜찮으실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법리를 따지긴 뭐하고요.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자,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내가 전입을 빼고 그 등기부 등록상에 내가 임차권을 등록해 놓으면은 점유를 한 걸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점유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나의 세대원들 누구라도 그 안에 전입이 돼 있으면 되거든요. 세대원들 중에 전입이 돼 있으면 되니까 내가 계약자라고 해서 뭐 내가 꼭 여기에 전입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같은 세대원만 거기에 전입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원의 물건들이 집안에 있고 현관키를 현관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관리 정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점유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직을 하신다 그래서 세대원 전체가 이사 가실 필요는 없고요. 임차권 등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세대원 중에 한 분만 거기에 전입이 돼 있어도 점유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담 내용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02-3153-2600번으로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이슈 분석도 해보고요. 지역 분석까지 상담까지 또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황 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곳은 바로 이 서울시 은평구 역천동과 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인데요. 잠시 후에 많은 이슈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역천동에 위치한 6호선 응암선 역천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투룸 주택과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약 30에서 45제곱미터, 시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요, 은평구 역천동으로 와봤습니다. 자, 이곳은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지 한번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짧게 먼저 이 역천동 개요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6호선 응암역과 역촌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 응암역과 역촌역 사이가 바로 역천동인데요. 이곳의 유형으로는 투룸 주택과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시세는 약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추천 포인트로는 첫 번째,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한 프리미엄 및 지가 상승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부경천철 사업입니다.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 강남과 강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네 번째로는 신분당 서북부 연장 사업의 재추진입니다. 이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4가지 중에 3가지가 이 교통 호재인 만큼 정말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요. 그 전에 먼저 저희 입지 분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은평구 역천동에 대한 입지 분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응암역과 역천동 사이가 바로 역천역 사이가 바로 역천동이기 때문인데요. 이 응암역의 반경 500m 안의 내용의 이 입지들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대형 할인마트인 이마트가 굉장히 근교에 있고요. 메디컬 인프라죠.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병원들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 응암역 주변으로는 학군 역시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형 쇼핑몰이죠. 바로 스타필드가 이 고양시에 있는데 이 고양시까지 자차로 20분에서 25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쇼핑 인프라 역시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응암역 주변으로는 바로 이 불광천이 같이 있어서 이 숲세권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한 교통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응암역에서 세정거장이면 바로 DMC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 역천역을 지나서 불광역 쪽으로 이 3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도 진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GTX A 노선이 바로 연신 내에 들어서기 때문에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6호선 응암역과 역촌역 이 두 개의 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생활 인프라가 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굵직굵직한 호재들 만나보셔야겠죠.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은평구 전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GTX A 노선인데요. 자세하게 좀 알아보자면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2024년 완공 목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 소식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완공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2018년 12월 27일 날 착공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의 문제로서 2023년에서 24년으로 좀 늦춰질 계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A 노선의 총 사업비는 2조 9,017억,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큰 개발 사업입니다. GTX A 노선 일대의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GTX A 노선이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 그 주변으로 도로가 넓어지고 굉장히 쾌적한 곳으로 변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의 운행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신 내에서 강남을 지나서 이 동탄까지 가게 되는데 강남으로 일터를 잡으신 분들께서도 운행 횟수가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1일 100회 이상의 운행 계획이 확정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입니다. 바로 삼송에서 용산까지 18.5km 구간의 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사업 타당성 검토 이후에 타당성이 낮아서 작년에 시작을 했지만 올해 통과에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울시 자체 내에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 연구 용역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현재 동원을 하고 고민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제성보다는 주민들과 구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로 접근을 하면 사실상 더욱더 빠르고 사업 타당성 자체의 이 타당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수색 역세권 개발입니다. 바로 이곳은 수색 역세권 22만 제곱미터의 강북의 코엑스로 변신을 한다라는 것인데 1단계 사업으로는 바로 DMC역 민자 역사 복합 개발입니다. 2022년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완공을 하게 되면 불과 얼마 안 남았죠. 바로 1차로 프리미엄을 얻고 두 번째로는 이 수색역 철도 용지에서 바로 2025년부터 사업을 구체화를 해서 2차적인 프리미엄 및 지가 상승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색역 세권이 개발이 되게 되면 수색역을 기점으로 북적인 은평구 역시 수혜 가능 지역으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부경전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바로 이 세전역에서 신촌 여의도역을 지나서 이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15km에 지어지는 신설 노선인데요. 총 사업비 역시 1조 6,191억 원으로 사업은 2026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부선 조기 착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이 국회의원들과 국토부가 함께 진행을 지난 8월 13일 날 했다는 것인데요. 서부경전철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현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기 착공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1차 프리미엄은 당연하고요. 완공 시 2차 지가 상승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을 얻을 때 이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불강 제5구역 재건축 이주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불강 제5구역에서 뭐 불강역 주변으로라든지 아니면 역촌역이라든지 아니면 응암역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응암역 주변으로 여기 가깝기 때문에 이 응암역 주변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더 빠른 대조 1구역 재건축 이주로 인해서 이 11월 7일까지 금년 11월 7일까지 많은 분들이 또 이 사업 부지에서 이주를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은평구 역촌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 빌라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 같은 빌라 공급이 아닙니다. 이유는 직장이 좀 더 가깝고 편리하게 갈 수 있기 위해서 지하철역 주변으로 많은 분들이 이 생활권을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을
이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을 보시면 은평구 역촌동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평구의 호재 소식을 알아보셨습니다. GTX A 노선도 참 눈에 띄었지만요. 재건축 이주 수요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부동산을 좀 고를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얼마나 리스크를 줄이냐, 얼마나 체크할 포인트를 잘 실행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바로 발품을 좀 많이 파시고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많이 보시면 될 문제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능한 많은 옵션을 제공되는 이 부동산을 선택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 수요자를 찾고 임차인을 찾기 때문인데요. 수요자 같은 경우는 이 가능한 많은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갈 때도 이렇게 옵션을 많은 옵션을 있는 곳을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지하철까지 기준은 도보 5분 이내의 집들을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전세 시세 및 흐름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났기 때문인데요. 이 전세 시세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시고서 2년 뒤에 내가 바로 그냥 전세 시세 자체를 올리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주변의 시세를 잘 파악을 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고르면 현명하게 잘 고르는지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역촌동의 투룸 주택과 오피스텔 정보 만나보고 계신데요. 구체적인 시세와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지역 시세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7천 정도 합니다. 전세 임대 금액은 2억 3천만 원에서 2억 4천 정도 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갭 투자, 일명 갭 투자 말고 수익형 투자인 이 월세를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역 시세는 2억 4천에서 2억 7천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 약 2천만 원에서 월 80에서 90만 원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대출 금액 약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이 지역 시세에서 50% 정도를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월세 실투자 금액이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십니다. 이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갭 투자에서 이 소액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촌동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현장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입니다. 1호선 소사역 역세권이고요. 3룸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약 50에서 60제곱미터, 시세는 2억 6,500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로 와봤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천시 소사동이네요. 자, 추천 유형은 3룸 오피스텔도 꼽아주셨고요. 가장 먼저 이유와 핵심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 경기도 부천시 하면요, 굉장히 서울의 근교에 있는 지역으로서 경기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현재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오늘 1호선 소사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유형은 3룸 오피스텔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 이 전용 약 50에서 60제곱미터, 바로 이 임대를 하실 때, 투자를 진행을 하실 때 취득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85% 정도를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면적입니다. 시세 같은 경우는 2억 6,500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의 추천 포인트 역시 GTX B 노선으로 인한 프리미엄 및 지가 상승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소사역에서 대곡선 개통 시 최대 수혜지로 전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 할인마트와 이 쇼핑몰,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유흥가가 없는 역세권 안심생활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생활권으로 설정을 하고 계시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안전하다, 안심 생활권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은평구에서는 A 노선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GTX B 노선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역 1호선 역세권 정보 저희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세한 입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알려주시죠. 네,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의 입지 분석을 하기 앞서서 지하철 지도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소사역 같은 경우는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서 이 강남이나 서울역까지 30분 내지는 50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곳이고요. 반대로 부천이나 인천까지는 뭐 15분에서 18분까지 충분히 가실 수 있고, 거기다 이 소사에서 원시선이 개통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산까지도 25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고, 거기다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신천동이죠. 이 시흥시청이라든지 시흥에서 가실 수 있는 이 지하철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입지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소사동 입지 분석에서 이 소사역 반경으로 해서 한 2km 정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부천 터미널,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순천향 대학병원, 이마트, 부천 성모병원 등 굉장히 다양한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대형 할인마트 내지는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잘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인데, 소사역으로 많이들 유입되시는 분들을 보았더니 서울 쪽으로 직장을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사역 주변으로는 사실 대단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녀를 두신 분들의 학군이라든지 뭐 유흥업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형성된 안심 역세권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수도권,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굉장히 좀 편리하고 짧게 가능하다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직주 근접을 일단 장점으로 꼽아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편리한 생활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강조해 주셨던 교통 호재들 있었죠. 자, 이 자세한 호재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 부천시 소사동의 호재는 사실 인천과 부천, 넘어가서는 뭐 남양주와 마석까지도 볼 수 있는 바로 GTX B 노선 개발인데요. 지난 8월에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착공 시기와 완공 시기를 다루는 뭐 큰 계획이 있는 이 GTX B 노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총 사업비는 5조 7,351억,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큰 공사죠. 2022년에 공사가 바로 착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예타 결과 하루 평균 29만 명의 이용객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소사역 같은 경우는 교통 체증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 승용차 통행량이 4만 4천 대가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도 원활해지고 뭐 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신설이 되게 된다는 것인데, 현재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소사역에서 한 정거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사동 같은 경우가 수혜 지역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사에서 바로 일산인 대곡선까지 가는 것인데요. 소사 대곡선 현재 공사 중으로 21년도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사에서 대곡 일산이죠. 일산까지 1시간 50분 정도가 걸리는데 개통을 하게 되면 약 20분 만에 주파를 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김포공항까지 약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었었는데 약 10분으로 단축이 될 수 있는 역시나 큰 장점이 있는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사 민자 역사 개발입니다. 바로 이 소사역에 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것들이 개발되는지 좀 알아보자면 바로 역이 신설이 되고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커지냐면 바로 연면적 3만여 평의 복합사업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1일 이용객이 이 소사역 자체에 1일 이용객이 원시선 같은 경우는 8만여 명, 환승하시는 분들이 한 6만여 명이 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5만 명 정도의 대형 유동인구가 발생을 하게 되며 대형 상권이 형성으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자리도 창출이 많이 되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주변 자체에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는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죠. 바로 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현재 이 예산 총 1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16개의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도로도 넓히고 좀 더 쾌적한 공간에 치안도 좀 더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도시재생 사업 자체를 좀 본격화한다라는 이 소사동 주변의 내용이고요.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먼 시간 그리고 장시간이 걸릴 내용이지만 하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이 인천 도원역 쪽에서 서울까지 모든 지하철이 1호선은 지상철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지하화되게 되면 현재의 문제점인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환경 공해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기대 효과를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경인선 지하화가 되게 되면 소음 진동 감소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 녹지 및 역세권의 연계 개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부 정책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9.13 정책 같은 경우로 굉장히 최대의 수혜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천 같은 경우는 이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8년 정도의 장기 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죠. 보유세가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GTX B노선은요, 송도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의 중심 지역이죠. 여의도, 용산, 그리고 서울역을 지나서 마석까지 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는 GTX B노선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소사대곡선이라는 교통 호재까지 있습니다. 또 소사역 자체 개발도 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대규모 발전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눈에 띄지 않을까 싶고 도시재생 사업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호재들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추천 유형은요, 3룸 오피스텔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왜 3룸 오피스텔을 꼽아주셨는지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하고요. 부동산을 찾으실 때 어떤 점을 또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이 체크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세 금액의 상승폭을 과하게 올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전세금과 이 분양가의 갭 자체가 소액으로 되게 되면 임차인들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가능한 많은 옵션 제공되는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자체에 오늘 설명드리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3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3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옵션이 굉장히 낮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다못해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기타 등등의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임차인들이 수요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 오피스텔의 경우 지하철 도보 5분 이내에 들어가는 이 지역에 해당되는 이 3룸 오피스텔을 고르시는 것이 필수고요. 네 번째로 과도한 대출 및 무리한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아나운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다시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3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많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이 3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과도한 대출과 이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짚어봤고요. 자, 추천해주신 3룸 오피스텔의 시세와 향후 투자 전략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세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의 이 예상 시세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현재 지역 시세 2억 6,500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임대 금액은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실투자 금액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월세 임대 보증금은 2천만 원에서 보증금 2천만 원에서 월세 9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대출 금액입니다. 1억 8,500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인데 이 서울 같은 경우보다는 굉장히 대출 금액이 좀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비조정 지역이고 투기 가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이 분양가 내지는 매매 금액에 담보 70%까지 이 대출 금액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실투자 금액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수익형 부동산도 좋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액 투자를 좀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일명 갭 투자가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천시 소사동 소사역세권 주변 지역 분석 저희 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세준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